긴급 속보, 메뉴 중대 발표, 손흥민 그린우드 맞교환, 경합 레비 단독 결정 발표 영국 초토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에 다음 시즌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 얼굴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한 명이 아니다. 라이프치히 RB 공격수 크리스토퍼 은쿠쿠, 25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첼시의 첫 번째 영입이 될 전망이다. 은쿠쿠는 다음 시즌까지 라이프치히와 계약되어 있지만 첼시로 이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라이프치히 스포츠 디렉터는 지난 1월 독일 빌트에 은쿠쿠가 첼시로 이적한다는 징후가 매우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30일 한국 시간 풋볼 런던에 따르면 첼시는 은쿠쿠의 5,200만 파운드 방출 조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국 매체 90MI에는 다음 시즌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달라질 첼시 선발 라인업을 예상하며 은쿠쿠를 포함시켰다. 90MI에는 은쿠쿠는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중앙이든 측면이든 맹활약할 수 있는 완벽한 손흥민 스타일 선수라고 설명했다. 2019에서 20시즌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라이프치히 RB 유니폼을 입은 은쿠쿠는 다재다능한 공격수로 평가받는다. 이적 첫해 32경기에서 5골 15도움으로 맹활약하더니 2021-22 시즌엔 20골 15도움으로 득점력까지 증명했다. 이번 시즌에도 25경기에 출전해 16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이 설명한 대로 공격 모든 지역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측면 공격수는 물론이고 폴스9,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까지 가능하다.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 영입을 추진했던 이달 초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 역시 첼시가 은쿠쿠를 영입한다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시절 손흥민에게 얻었던 유연성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첼시는 은쿠쿠를 측면 공격수로 바라보고 있지만 폴스9이나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다. 은쿠쿠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포체티노 감독에겐 매력이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시절 갖고 있었던 유연성을 첼시에서 누군가로부터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분석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을 지휘하면서 손흥민을 주축 선수로 활용했다. 존스 기자가 주장한 대로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주로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는 동시에 해리 케인,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등과 포지션을 바꿔가며 토트넘 공격을 역동적으로 만들었다. 첼시는 30일 공식 채널을 통해 포체티노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시작하는 2년 계약이며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즌을 12위로 마무리한 토드 보월리 구단주는 포체티노 감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고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스 페레스, 미겔 디아구스티노, 토니 히메네스, 세바스티안 포체티노 등 이른바 포체티노 사단 2 포체티노 감독과 합류할 예정이다. 또 스토크시티와 맨체스터시티에서 일했던 앤디 쿠진 스카우트도 첼시에서 다가오는 이적 시장부터 업무를 수행할 것이 유력하다. 2. 레스터전 해트트릭, 손흥민, EPL 게임 체인저, 후보 선정, 혼란 등과 경합. 토트넘 호스퍼 공격수 손흥민이 2022에서 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게임 체인저 후보에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2022-2023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 EPL은 31일 한국 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2022에서 2023 시즌 시상식 몇몇 부문 후보를 공개했다. 손흥민이 게임 체인저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게임 체인저는 올 시즌 경기 양상을 가장 크게 바꾼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지난 시즌 신설대 초대 수상자로 맨체스터시티 미드필더 일카이 빈도안이 뽑힌 바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열린 8라운드 레스터시티전 활약을 통해 후보가 됐다. 당시 후반 14분 교체 투입돼 후반 28분 골망을 흔든 것을 시작으로 13분 만에 3골을 몰아쳤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레스터를 6에서 2로 완파했다. 올 시즌 득점왕인 맨시티의 엘링 홀란도 해트트릭 활약으로 후보에 올랐다.
리그 36골을 기록한 홀란은 4차례 해트트릭을 달성했는데 그중 라이벌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골을 넣은 8라운드 경기로 후보에 선정됐다. 당시 맨시티는 홀란과 더불어 필포든도 3골을 터뜨려 6에서 3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의 팀 동료 로드리고 벤탄쿠르도 후보다. 벤탄쿠르는 16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후반 36분, 38분 연속골을 터뜨려 4에서 3역전승을 이끈 바 있다. 20라운드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 막바지 2골을 넣어 맨시티의 4에서 2승리를 안긴 리아드 마레즈도 손흥민의 경쟁자다. 아스널의 리스 넬슨은 26라운드 본머스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7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후보가 됐다. 6라운드 지역 라이벌 리버풀전에서 선방 8회를 기록해 팀의 패배를 막은 에버턴의 조던 픽포드는 유일한 골키퍼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3. 단독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유도훈 감독 전격 해임 통보.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유도훈 감독을 전격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공사 구단은 오늘 1일 유 감독에게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가스공사는 감독 선임과 관련한 위임계약 이후 부진한 프로농구단 정규 시즌 성적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상실로 인해 차기 시즌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 감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유 감독은 가스공사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의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팀을 이끌어왔습니다. 가스공사는 구단 인수 첫 해인 2021년 11월 신선우 전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를 총감독으로 영입하고 지난해는 공개모집 형식으로 이민영 전 고려대 감독을 단장에 선임했는데 일각에서는 유 감독과 함께 학년에 따른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시즌 대비 운영비를 20% 절감하기로 하는 등 문구단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유 감독의 고액 연봉 4억 원을 공개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공사는 2021에서 2022 시즌 6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지만 지난 시즌엔 9위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4. NC 구창모 LG 이정용 올 시즌 D 상무 간다. 14명 최종 합격. NC 다이노스 구창모, LG 트윈스 이정용 등이 올 시즌 D 상무에 입대한다. 국군체육부대는 1일 상무 야구단 최종 합격자 14명을 발표했다. 투수 7명, 타자 7명이다. 구단별로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온 구단은 NC 다이노스다. NC는 토종 에이스 구창모를 비롯해 김영규, 조민석, 이상 투수, 오장한, 외야수, 오태양, 내야수, 박성재, 포수 등 6명이나 된다. 삼성 라이온즈는 허윤동, 투수, 조민성, 내야수, 한화이글스는 윤산음, 투수, 박정현, 내야수, 기아 타이거즈는 김선우, 포수, 내야수, 한승현, 외야수, 이 상무 유니폼을 입는다. LG는 이정용, 투수, KT는 배재성, 투수, 이 상무에 간다. SSG 랜더스, 두산 베어스, 롯데자이언츠는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상무 지원 선수가 없었다. 눈길을 끄는 선수는 이정용이다. 당초 이정용은 지난해 상무에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구단과 상의 끝에 지원을 취소한 뒤 올해 다시 지원서를 냈다. 변수는 있다. 이정용과 구창모는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 와일드카드 후보에 포함돼 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낸다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와일드카드는 최대 3명까지 발탁할 수 있어 선발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지난 겨울 NC와 단형 계약을 맺은 구창모의 경우 계약 당시 군 입대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5. 삼성 안 쓰면 데려오자고 했던 선수, 덕분에 타이레놀 많이 줄였어. 내가, 박계범, 덕분에 타이레놀을 많이 줄였어요. 조성환 두산 베어스 수비 코치는 5월 한 달 동안 가장 고마웠던 선수로 내야수 박계범, 27을 꼽았다. 박계범은 지난달 9일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등록된 뒤로 두산의 유격수 걱정을 덜어줘 눈길을 끌었다.
개막부터 유격수 경쟁을 펼친 김재호, 38, 이유찬, 25, 안재석, 21 등이 동시에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의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때 등장해 조코치의 두통을 줄여준 선수가 박계범이었다. 박계범은 5월 18경기에서 타율 0.250, 60타수 15안타, 7홈런, 7타점, OPS 0.633을 기록했다. 타율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결정적일 때 귀중한 타점을 올리며 승리에 기여했다. 똑같이 7타점을 올린 주축 타자 허경민, 33, 정수빈, 33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활약이었다. 박계범은 5월의 마지막 경기였던 31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는 2에서 2로 맞선 8회 초 결승 솔로포를 터뜨리며 3에서 2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조코치는 박계범을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백업으로 지내던 박계범을 데려오자고 두산에 제안했고 실제로 두산은 2021년 시즌을 앞두고 삼성으로 FA 이적한 내야수 오재일, 37위 보상 선수로 박계범을 선택했다. 박계범이 팀에 합류했을 때는 조코치가 하나 이글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어 만나지 못했지만 올해 조코치가 두산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스승과 제자로 한 팀에 몸담게 됐다. 조코치는 전에 두산에 있을 때 삼성에서 박계범이의 쓰임새가 많지 않으면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팀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했었다. 계범이 욕심난다고 했었는데 내가 하나에 가고 난 뒤에 계범이가 왔을 것이라고 뒷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어 내가 덕분에 타이레놀을 많이 줄였다. 수비 실책이 많아 두통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계범이가 중심을 잘 잡아줘 걱정을 덜었다. 한 줄기 빛이다. 진짜 잘해주고 있다. 고 덧붙이며 엄지를 들었다. 박계범은 조코치의 칭찬에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말씀이라며 손사래를 친 뒤 코치님께서 좋은 말씀을 계속 해주신다. 자신감이 안 떨어지게 그때그때 하나씩 피드백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박계범은 마음처럼 성적이 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난 시즌 77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타율 0.21, 145타수 32안타, 2홈런, 14타점을 기록했다. 2021년 118경기에 서중용될 정도로 유격수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인정받다가 지난해는 클러치 상황에서 잦은 실책으로 문매를 맞으면서 많이 위축됐다. 수비가 안 풀리다 보니 방망이가 맞지 않았고 2루와 3루로 포지션을 옮겨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아픈 시간은 박계범에게 오히려 좋은 약이 됐다. 올해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때도 쉽게 꺾이지 않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했다.